일주일 16번 복습 영상입니다. 동로마 제국입니다. 결국에 유럽이 쪼개졌죠. 그러니까 서로마, 동로마로 쪼개졌죠. 우리 서로마 시대의 역사, 서로마 지역의 역사는 배웠습니다. 프랑크 왕, 그리고 여기에 세워졌던 이제 사회가 봉건 사회. 왜냐면 노르만족이 여기 쳐들어와서 프랑크 왕국이 중심이었던 이 서유럽 세계에 봉건 사회가 형성되었던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미 배웠다. 그러면 이 동로마 지역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고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오늘 보겠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이 맛이 갔잖아. 맛이 가서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방법 쓰죠. 종교적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이때 테오도시우스라는 이 황제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여기 땅이 너무 넓어서 지금 컨트롤이 안 되나? 안 되겠다. 반씩 쪼개자. 동로마 서로마로 쪼갭니다. 제국을 반반으로 쪼갠 거죠. 자기는 그리고 어딜 다스리기로 하냐면 동로마 쪽을 다스리기로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돈이 더 많이 재정이 풍부했거든. 서로마는 사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서로마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476년에 멸망하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나라가 대세가 된다? 프랑크가 대세가 되고, 동로마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이 이후로 몇 년을 버티냐면, 보세요. 몇 년을 버티냐면 1453년까지 가니까 테오도시우스가 동로마와 서로마를 쪼갠 다음에 1000년 이상 가죠. 그럼 이 오랫동안 유지됐던 동로마 시대의 역사 다 배울 순 없고요. 중요한 황제, 중요한 사건 이런 걸 보겠습니다. 이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는 이 사람이죠. 유스티아누스 황제인데, 위대하다 그래서 대제라고 불러줍니다. 이 사람은 로마 영토 상당수를 회복합니다. 어떤 장군을 데리고? 벨리사리우스 장군을 데리고, 이 사람이 벨리사리우스래요. 되게 멋있게 생겼죠. 벨리사리우스 장군을 데리고 로마 영토를 회복했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유스티아누스 법전이라 그래서 로마 법을 총정리했다. 정리한 법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너무나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계속 봤대요. 그래서 유럽의 근대 법체계에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전성기 때 건물 하나 지어야죠. 그래서 성 소피아 대성당이라는 엄청난 크기의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거죠. 성 소피아 대성당. 지금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게 점령당해서 모스크 형태로 바뀌어 있죠. 원래 이런 거 없었어. 첨탑. 이게 첨탑이잖아. 첨탑이 원래 없는 거였습니다. 이게 끝이었죠. 십자가만 있는 거.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나죠? 지금 이런 것들이 원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 소피아 대성당. 하지만 이러한 유스티아누스, 유능했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아누스가 죽은 다음에 제국은 이 크기를 유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왜냐면 돈도 부족했고, 아래쪽에서 이슬람 제국이 아주 힘차게 성장했잖아. 어떤 애들이 있었죠. 이슬람에서 계속 싸웠어요. 우마이야, 이어서 아바스, 그렇죠? 계속 이 동로마랑 싸우는 거죠. 그리고 아바스를 보호해줬었던 셀주크, 이런 애들도 계속 동로마랑 싸웠고. 그럼 얼마나 영토를 회복했는지 볼까? 봐봐. 이게 동로마잖아. 동로마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유스티아누스 시절에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 회복하고요. 이베리아 반도 일부랑 옛날에 카르타고가 있던 아프리카 북부, 그다음에 이집트, 예루살렘, 이렇게 거의 로마 비슷하게 영토를 회복하죠. 대단하죠? 이게 유스티아누스 대제. 엄청났다. 하지만 이걸 조금 살렸던 사람이 레오 3세라는 사람입니다. 레오 3세. 어떤 애들을 격퇴시켰냐면 이슬람 세력을 확실하게 물리쳤고요. 이 틈에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성상 파괴령 계령을 내려서
수도원, 격렬하게 반발하는 수도원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성상 파괴령을 내리니까 수도원만 반발하는 게 아니라 교황이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이 반발하는 거야. 야, 우리 지금 뭐 성모 마리아상, 뭐 예수님상 이런 것들 잘 쓰고 있는데 왜 갑자기 파괴하라 그러냐 하면서 교황이 반발하니까 레오 3세는 이제 물러나지 않았죠. 야, 내가 지금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써있는 그대로 성상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게 성상 파괴하고 있는 거죠. 니네가 지금 반발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레오 3세는 과감하게 이 기존의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로마 중심의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서 뭘 만들어내냐면 새로운 그리스 정교회라는 걸 만들어내죠. 우리가 정통이다, 정통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가 중심이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중심이 되는 그리스 정교회를 만들어냅니다. 로마가 중심이 되는 가톨릭도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특징이 누가 이걸 주도했어요? 황제가 주도했잖아. 그래서 황제가 교황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 교황주의를 이때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 정교회가 주로 집중했던 민족은 슬라브족이야.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는 슬라브족. 그래서 이 슬라브족이 주로 이제 러시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 및 동유럽 문화에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믿는 이제 기독교는, 그리고 동유럽에서 주로 믿는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 정교입니다. 가톨릭이 아니에요. 11세기가 되면은 이 비잔티움 제국, 이 동로마 제국이 점점 쇠퇴합니다. 귀족들이 대토지 소유를 확장하면서 힘이 세지고요. 당연히 자영농, 토지 소유를 확장하면은 자기가 땅을 갖고 열심히 농사 지어야 되는 자영농이 몰락하고요. 그다음에 황제의 권력도 약화됩니다. 이 와중에 셀주크 디르크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때 자존심도 버리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냐면 교황한테 도와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뭐죠? 십자군이잖아. 근데 십자군이 처음에는 뭐 정상적으로 행동하지만 나중에 맛이 가잖아요. 십자군이, 특히 이 4차 십자군이 비잔티움을 그러니까 베네치아라는 이 도시국가의 부탁을 받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라이벌 도시예요. 여기를 함락시키는 거야. 정신 나간 거지. 11세기의 이 비잔티움 제국은 엄청 고생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쇠퇴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만 남아요. 이게 나중에 현실이었어. 동로마 제국의 남은 현실. 요거 남았어요. 근데도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아시죠? 요거 지형도 보여줬죠? 이게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비잔티움인데 이 도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함락시키기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기도 불가능. 그러니까 이제 적군은 여기 육지로 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알고 성벽을 여기다가 3겹을 깔아놨죠. 1겹, 2겹, 3겹. 3겹만 있는 게 아니라 해자를 같이 파놨기 때문에 사실상 뚫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 그럼 남은 이제 공격 구역은 이제 북쪽밖에 없는데요. 이 북쪽도 막아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쇠사슬을 걸어놨죠. 쇠사슬로 이렇게 막아놔서 적군이 함대가 들어올 수 없도록, 침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콘스탄티노플이었다. 근데 이거를 뚫어내죠. 오스만 투르크라는 애들이 원래 엄청 큰 대포를 막 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쇠사슬 걸린 데를 뛰어넘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가 산이거든. 이 산에 있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여기다 길을 만든 다음에 배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좁은 만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됩니다. 관심 있으면은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넷플릭스에도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1453년에 이렇게 쇠퇴하던 와중에도 버티던 이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뒤르크 제국에게 멸망하고 만다. 이때 뭐 이런 대포, 바실리카 대포라고 길이가 8m, 포탄의 무게가 0.5톤, 이런 엄청난 대포도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인데 이걸 뚫기 위해서 배가 산을 타고 넘어가는 이런 작전도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다음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다가 헬레니즘 문화까지 섞여 있었다라는 게 문화적 특징이고요. 건축 양식은 웅장한 돔, 화려한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성상, 파괴령과 관련이 있죠. 성상 파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다 보니까 대신에 뭔가를 봐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성경 내용이. 그래서 이런 모자이크를 활용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성소피아 대성당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첨탑은 이슬람 양식이라고 했죠. 일단 문화적 역할은, 이 동로마 제국이 했던 문화적 역할은 이슬람 문화를 유럽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어 고전, 옛날 책들을 연구해서 보관 잘 하고 있다가 망한 다음에 이탈리아로 갖다 줬죠. 그래서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빈칸을 채워볼까요? 밑에는 이 사람이 유스티아누스. 이 사람이 성상 파괴령을 내렸던 레오 3세. 그 다음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남겼던 말이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거는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있었던 일들, 레오 3세 때 성상 파괴령의 결과,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의 건축 양식, 문화적 역할, 이 정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